지금부터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대통령께서 서산에 와서 민생 토론회를 했는데 세부적인 그런 내용들을 좀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드릴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싶어서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어제 민생 토론회는 우리 충남의 입장에서는 아주 좀 의미 있는 토론회였다. 그 이유는 충남의 현안 문제들을 총망라해서 논의가 됐고, 그리고 의미 있는 성과들도 많이 거둔 그런 자리였습니다. 대통령께서 이 모두 말씀에서 충남의 주요 현안과 또 본인께서 대선 시에 공약을 했던 그 약속들을 거론하며 충남을 한국의권 경제 중심지로 발전시키겠다는 이런 말씀도 주셨고, 또 제가 추진하는 아산반권 에이벨리 메가시티 개발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고, 또 앞으로 미국의 실리콘 밸리의 본가는 첨단 산업단지로 발전시키겠다 하는 그런 약속도 했습니다. 그리고 충남이 그동안 자동차, 디스플레이 등 주력 산업으로 키워왔던 이런 산업에 더해서 천안 홍석과 산단을 미래 모빌리티 특화단지 구성하겠다는 그런 약속도 했습니다. 어제 토론을 세 섹션으로 나눠서 토론을 했는데, 첫 번째 이 세션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이 부분은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은 전국적으로 1억 9만 평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겠다. 그런데 그 이 안에 우리 서산 비행장 주변이 그 중에서 4,270만 평이나 됩니다. 이게 이제 해제가 되는데, 이제 이 군사보호시설 구역이 해제 이 부분은 지역 주민들이 이제 삶이 조금 이제 편리해지고 이렇게 제약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요. 저희 지역은 그와 다르게 이제 경비행기 MRO 산업 육성, 또 공항형 서산공항이죠. 서산공항형 자유무역지대 조성, 그리고 또 무인항공기 양산기업 유치 등 그동안 서산공항과 연계해서 구상한 항공산업 육성이 속도감 있게 이제 추진이 가능하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서산을 UAL 그리고 UAV 등 차세대 항공산업의 클러스터로 만드는 방향으로 논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의 세션은 국방미래 첨단 기술 3단과 모빌리티 스마트 시티 조성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대통령께서 천안홍성 국가 첨단 산업단지를 조속히 착공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다시 했고, 또 천안홍성을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을 추진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두고는 할 수 있는 절차를 조속히 이행해서 정부의 정책 추진 속도보다 더 빠르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 혁신 파크가 얼마 전에 당지로 선정이 됐는데, 이 기업식 파크가 뭐냐면은 SK렌트카 대표가 어제도 3천억 투자를 약속을 그 자리에서 했는데요. 이게 35개의 모빌리티 기업을 입주하는 복합단지가 이제 개발되는 겁니다. 대통령께서는 이에 더해서 보건소라든가 주택단지라든가 녹지주성 등 기업이 사전에 완비하게 힘든 부분에 대해서도 우선 시작하고 보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정부가 역할을 다하겠다
뒷받침하겠다 그런 약속도 있고요. 이 기업 혁신파크가 이게 추진이 되면은 9조 6천억 원 규모의 경제 파급 효과와 3만 2천 명 규모의 고용 유발 효과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논산 국방 특화산업단지를 2026년까지 신속히 착공을 하겠다 약속을 주셨는데, 이 산업단지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1월에 이제 승인이 됐습니다. 이와 연계해서 이제 우리 국방 국가 산다하고의 연결을 해서 100만 평 이상을 조성을 해서 국방 클러스터를 만들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차질 없이 추진이 될 수 있고 탄력이 붙는 그런 그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국방 미래기술연구센터 이건 논산에 들어서는 거고, 그 다음에 무인기 연구개발 활주로 이 부분은 태안에 들어서는 건데요. 이게 다 ADD에서 하는 그 사업 분야입니다. 사실 논산에 건립되는 국방미래연구기술센터에서는 로봇 체계 시험 시설 등 또 시설 또 AI 센터 등 5개 기관이 입주할 예정이고, 그리고 로봇 체계 시험 시설 같은 경우는 이미 설계비가 올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는 거고, AI 센터나 군용전지라든가 캠파리오 또 차세대 에너지 이런 4개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사타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태안에 구축되는 그 무인기 연구 개발 활주로 이 부분은 2월 23일에 벌써 이제 사타 대상으로 승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무인기의 연구 개발 활주로가 조성되면은 대한항공, 그 다음에 현대차 등 대형 방산 기업이 집적되어서 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 3세션에서는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교육과 의료라는 그런 주제로 논의를 했는데, 우리 지역의 현안들을 대통령께 직접 말씀을 드렸고, 또 대통령께서 속도감 있는 추진 의지를 표명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사실은 이게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공약으로 이 충남에 8개 약속을 내걸었는데 지켜진 게 하나도 없어요.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없는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15개를 지역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지역 공약 15개 내걸었는데 지금 7개가 지금 스타트를 해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8개 정도가 아직 첫 발을 띄우지도 못한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부는 지금 추진을 지금 하려고 좀 움직이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은, 사실은 이제 충남 내륙철도라든가 이런 SOC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첫 시작을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 시작을 하려면은 사실은 5년마다 이루어지는 국가 도로철도망 계획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2021년도에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정부 말에 이 국가 도로망 계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2026년도에 돼서야 이 국가 도로망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도민들께 약속한 이 SOC 사업 이 부분이 진행을 할 수가 없는 어려움이 여러 가지 있어서 올 말이나 내년 초 정도에 수정 계획을 중간에 수정 계획을 진행을 해서 국가 계획 안에 반영을 시켜달라 하는 그런 부탁을 하나 드릴게요. 그래야 공약이라든가 또 우리가 또 추구하고 또 영원한 SOC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앞으로 총선 이후에 2차 공공기관 하는 문제에 있어서 늘 제가 주장을 했던 그 스포츠의 드래프트에 우선 선택권을 달라 하는 그런 그 두 가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산 경찰병원하고 천안 국립치료연구원 설립 문제는 법적 근거가 이미 마련되어 있고 아산 경찰병원 같은 경우 지금 신설 개타가 들어갔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세심하게 챙기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치료학 국립 연구원 설립 문제도 본인께서 약속한 부분을 잘 알고 있다 하는 그런 부분으로 약속을 본인의 약속을 본인 스스로가 상기를 시키면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우리 천안에 건립하는데 큰 문제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는 외투 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충남에 다시 복원을 시키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천안, 아산, 경진, 서산에 지금 우리 산업단지가 직접 과대에 있고 또 외국인 기업들이 투자하고 오고자 하는 이 지역의 자유경제 경제자유구역을 다시 복원을 하는 데 있어서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산업부에서도 전문가 사전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 도가 신청을 하게 되면은 승인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다 하는 답변도 얻어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충남대하고 내부에 캠퍼스를 건립을 하겠다 해서 이제 MOA를 체결을 했는데 사실 이 부분은 국가중앙정부 이게 국립이기 때문에 국가중앙정부 그리고 특히 이제 교육부에서 사실은 이 승인 그러니까 정원 승인 문제라든가 입학정원 그다음에 또 이제 건물을 이제 짓고하려고 그러면 예산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뒷받침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대통령실하고의 논의를 통해서 올리고 대통령께서 캠퍼스 설립에 힘을 실어주고 거기에다가 지역 대학에서 앞으로 지역 학생들을 위한 프리칼리지 프로그램 개발들 이런 부분들도 부디께서 아이디어를 내면서 좀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 하는 그런 답을 얻어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 말씀에서도 오늘 토론회 하는 이러한 부분들 같은 경우를 기재부나 국토부나 관계 부처에 확실하게 지시를 해서 사업 이행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도 이렇게 표명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리플 것은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서산 동부시장을 갔는데요. 저는 여기까지 이 충남 내에서 다 지역에서 그렇고 시장에 그렇게 많은 인파가 모인 건 저는 정치를 오래 하면서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인파가 적어도 10,000명은 더 넘게 모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또 이 동부시장 가서도 시장 상인들과 스킨십도 나누고 또 시장에서 분장인가요? 그것도 맛보고 그러면서 또 충남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 토론회에서 있었던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이렇게 뒷받침하고 약속을 지키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고 가셨고요. 그리고 또 제가 끝날 때 말씀을 드렸고 다시 갔을 때 전화 통화로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 건의 내용이 하나 있는데 저희가 3월 말경에 이 리브 투게더
공공주택 그 리부투게더의 그 1000세대 가까이의 그 착공식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걸은 공공주택 50만 호 공급 이러한 부분과 같이 연계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오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고 긍정적인 그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이고요. 한번더 여러분들 궁금한 거라든가 이런 부분들 듣겠습니다. 예, 다음은 기자님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질문을 주실 때에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전일보 윤진영 기자님. 대전일보 윤진영 기자입니다. 요새 조공이들 문제가 좀 크긴 한데요. 그동안 계속 말씀해 주셨던 국립의대 건립 말씀 안 하신 것 같아서 혹시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해서요. 국립의대는 지금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그 지금 2,000명의 그 정원을 늘리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2,000명을 어떤 형태로 해서 증원을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세부적인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의 저는 그 일부 그 기존에 있는 의대에 정원하기 전에 신설을 먼저 인원 수를 그러니까 의사 수를 정하고 난 다음에 신설 의대 설립에 대해서 정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증원을 늘려달라 하는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지금 의대하고 의대 정원 이 문제를 지금 의사들과의 이런 갈등이 있는데 얘기하는 것이 꼭 바람직스럽고 효율적이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의대 정원 문제를 언급을 안 했고요. 오늘 제가 그 오후에 대통령과 중앙지방 정부 회의를 합니다. 그 안에 그 의제 오늘 이제 의사 정원 확대 문제가 의제로 잡혀 있고요. 또 저희가 발언을 하는 그런 오늘 회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하는 것은 사실 우리 뜻이 이 적고 그런 것이 아니라 때가 있잖아요. 타이밍이 있잖아요. 이제 저는 이 부분은 시청자를 양파해서 제가 의지를 했습니다. 예, 오마이뉴스 이채원 기자님. 네, 오마이뉴스 이장 기자인데요. 어저께 가세로 태하루 교수님만 그 초청장을 못 받아가지고 좀 불만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사님 입장은 그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그리고 입장이 어떠신지 좀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가세로 군수만 그 초청을 못 받은 게 아니라요. 충남에서는 어제 논의하는 그 의제 그 세션에 논의하는 그 지역에 시장들만 온 거죠. 그때 오마이뉴스에서 나온 것도 봤는데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정확하지 않다. 그 기사는. 그리고 왜냐하면 지금 천안 아산도 안 받고 그다음에 여러 세 지역에서 안 받았는데 그래서 혹시 민주당 출신이기 때문에 뺐냐 그렇게 의심을 하는 것 같은데 추측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의심받기 싫어서 필요하면은 민주당도 부르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오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당진시장님하고 그 옆에 있던 당진시장님하고 그 서산시장님이 오셨었잖아요. 네. 근데 오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당진 같은 경우는 그 기업 기업 혁신파크가 당진이 선정되면서 거기에 들을 수 있는 회사 대표들도 오고 그 문제가 논의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서산시장은 서산에서 하고 그 다음에 서산 공항 문제하고
공항 문제하고 그다음에 서산 MB 지구의 그런 이 지역에 앞으로 이 미래 이 첨단 또 이 저기 ADD에서 들어가는 그런 문제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오해다 이렇게 보인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다른 기자분들도 이렇게 많은데 어디 저기 한 군데서만 나왔다는 얘기는 좀 전체적으로 볼 때 저는 이게 오해일 수 있다 그렇게 봐요. 그리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그 부분이 합당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저기 뭐 조금씩 거론됐던 부분이라면 홍성의 국가산다 문제 그다음에 충남 내포 저기 충남대 내포 또 캠퍼스 이런 문제도 거론되고 홍성도 분리가 되고 그다음에 천안에 국가산다 이런 문제 그다음에 자유 경제구역 뭐 이런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전진도 병리하죠. 그런 논리라고. 근데 거기 안 부른 부분은 구체적으로 않고 태안은 안 불렀다 하는 그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그러고 좀 이상하게 생각하면 적절치 않다 이렇게. 네, 다음은 국민의 충청 김갑수 기자님 질문해 주십시오. 두 가지인데 첫째는 아까 전반적으로 이제 보정 현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뭐 긍정적인 입장, 속도감 있는 이런 부분들 잘 어떤 의미 있는 효과를 많이 하셨고 다만 이제 혹시나 좀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좀 미흡하거나 아니면 좀 아쉬운 부분이 혹시 있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뭐 다른 질문이긴 한데 양승조 전 지사가 홍성 예산 출마하게 되는데 혹시 입장이 좀 많이 뭐 법적으로 뭐 문제가 안 된다고 그러면 뭐 출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 다음에 또 헌법에 또 법에 명시되어 있는 그 자격이 있다면 어디든지 가서 출마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다만 이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느 지역구를 선택을 해서 출마를 하고 할 때는 저도 국회의원을 해봤지만은 첫째는 이 국정 운영에 대해서 이 국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 기능 속에서의 국정에 참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헌법기관으로서. 그리고 또 하나는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처럼 이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국가가 중앙 정부가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는 몰려 있는 이런 예산 문제, 재정 문제가 그런 상황 속에서는 그 속에서 그런 자기가 출마한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국가 예산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또 이 국가의 지원을 받으면서 어떻게 발전을 시킬 것인가 하는 지역 발전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 속에서 나는 지역구를 선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특히 이 도시와 다르게 이런 지방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방 출신들을 서로를 좀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선택은 자유지만은 사실은 이 도민들이나 아니면 특히 예산 홍성의 그런 국민들한테 그런 예산 홍성을 어떻게 발전을 시키고 그림을 그리겠다 하는 이러한 부분적인 측면에서는 좀 설득력이 좀 약할 것 같아요. 다음 충청투데이 권영주 기자입니다. 네, 충청투데이 권영주 기자입니다. 어제 대통령께서 지금 충남을 방문하셨고요. 지금 전국을 순회하면서 주요 현안이라든지 지역 중점 사업을 대부분 청사진을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지금 총선 한 달 정도 앞두고 있으면서 관권 선거라는 지적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싶습니다. 저는 관권 선거라고 지적이 있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은 이 부분이 뭔가 효과가 있다고 하면은 효과가 있다고 다만 이게 법적인 문제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의 문제가 하나도 없는 이 부분을 자기들이 조금 뭔가 선회하라고 조금 선거에 조금 좀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해가지고 비판하면 저는 안 된다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대통령으로서 국가를 경영하는 대통령 입장에서
지방을 돌면서 지방의 현안 문제들을 듣고 그 문제를 또 해결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는 이 부분들은 역대 대통령들이 하지 않은 이 부분을 저는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저도 뭐 정치를 오래 하면서 많은 대통령들을 만났지만은 윤석열 대통령만큼 각 그 지역의 그 현안 문제를 많이 꿰뚫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고민하는 그런 대통령은 저는 여지까지 그 역대 대통령 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제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후한 점수를 저는 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서울 파이낸스 하동길 기자님. 서울파이낸스 하동길입니다. 지금 충남과 관련되어 있는 윤 대통령의 약속사항은 상당히 고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제 민생과의 토론에서 사실 충남은 전국의 두 번째 농지를 확보한 전형적인 또 농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서산, 태안, 보령, 서천 또 해안을 중심으로 한 어업이 활성화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제도 없었고 거론도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도지사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 지역적인 그런 부분을요 사실은 조금이나 하나 거론이 안 된 이런 부분들은 보령 서천하고 공주하고 부여 이 정도예요. 그런데 저는 이게 커다란 지금 우리가 좀 어렵게 봉착되어 있는 현안 문제들을 이 대통령께 말씀을 드리고 또 대통령께서 그거에 대한 그런 의지라든가 그런 입장을 등등 그런 자리고 또 그 부처에서도 다 와서 추진하는 그 부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갖고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하는 이런 논의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저는 어제 이 민생 토론회가 저는 아주 진짜 의미 있는 그런 토론회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첫째는 대통령 공약과 또 이 도지사인 제 공약이 중복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이런 문제를 저 혼자만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을 논의를 해서 앞으로 방향을 잡았다 하는 이 부분은 저는 큰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보령 서천이나 아니면 지금 거론 안 된 부여 청양이라는 이거와 전체와 같이 맞물려 가지고 대통령이 공약한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논의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논의되고 이 충남 전체적인 그런 틀 속에서 어느 한쪽만 치우치는 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인 그런 충남의 미래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의 유익한 저는 토론에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뉴데일리 김정원 기자님. 네. 저는 한 가지 좀 지사님이 몇 번 시도지사에서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대통령 공약상이 지역 공약상이 공무원 사업 이제 전국 공무원 이런 사례가 빈번한데 이게 왜 안 되는 거죠? 그게 좀 궁금하고 또 하나는 서천 화재와 관련해서 이제 모금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보면 좀 과도한 지원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정확한 액수 지원은 모르겠는데 다른 예를 홍성 산불이라든지 이런 거와 관련해서 또 매번 어떤 대형 어떤 화재라든지 이런 사건이 났을 때 매번 모금해서 이렇게 지원할 것인지 그 부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사실은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국회의원 때 공약을 했고 지금 도지사 때도 공약을 했는데 공약을 보고 난 다음에 공모를 하는 것은 전 적절치 않다. 대통령이 약속을 했고 또 도지사가 약속을 했으면 그걸 지켜야 된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논산, 금산, 계룡 우리 출장소를 할 때 공모를 하고 난 다음에 밑에 참모들한테 입장에 공모를 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의정기념관이라든가 이런 거 공모를 안 했다 제가
뭐 하겠다 하면은 그 번뇌가 저는 풀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무척 제가 이 저기 이 공무원들의 그런 그 이 마인드에 제가 그이 어떻게 보면은 이 판단력이 흐려져가지고 끌려간 일부분도 없잖아 있어.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래서 그 지소신은 약속은 저는 지켜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또 공고로 해가지고 전부 풀면 안 된다 하는 걸 끊임없이 얘기했고요. 제가 수없이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데 다만 그 주무부서에서는 다 시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일찍부터 준비를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지역에다가 공모를 하지 않고 이 선정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후폭풍이라든가 아니면 그 민심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예민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끊임없이 이런 부분을 해왔기 때문에 어떤 형식으로 뭐 가더라도 저는 내가 충남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를 만들어 놨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 공약은 그리고 그 지역을 선정해가지고 했던 그런 공약은 저는 공무로 가서는 저는 안 된다 하는 게 제 소신이고 그 부분을 좀 관철을 시키려고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서천에나 지금까지 기존 사실은 홍성을 비롯해서 저는 산불 났을 때하고 그다음에 공주부여 또 청양 또 이 논산 이쪽에 지난번에 폭우가 컸을 때도 저는 과거에 충남에서 그다음에 또 다른 타 시도에서도 없었던 그런 그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실질적인 그런 피해 보상에 준하는 그런 형태로 계속 이렇게 해왔거든요. 해왔는데 저는 그런 형태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은 논의를 해서 저는 해줘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홍성 같은 경우가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되더라도 그래서 집이 이제 전체가 전수가 됐는데 줄 수 있는 그 재난 지역으로 선포되면 3천만 원밖에 못 주거든요. 근데 사실은 시가로 볼 때는 그 오랫동안 살았던 농가 같은 경우는 3천만 원 정도밖에 시가는 안 갈 거예요. 하지만 그분들은 살 공간을 만들려면 새롭게 만들려면 사실은 3천만 원 가지고는 그걸 공간을 못 만들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1억 정도는 가져야고 새롭게 집을 줄 수 있죠. 그래서 저는 그러한 그 갭을 어떻게 법 내에서 좀 만들어줄 수 있는가 하는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고요. 또 그렇게 또 설계를 또 해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게 그래서 아마 전국적으로 처음으로 시스템을 좀 저는 바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평가에 대해서 저는 자평을 한 게 저는 긍정적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서천 문제에도 사실은 저희가 줄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뭐 생계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미 1,200만 원씩을 줬고요. 나머지는 또 이제 재정으로 주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이 성금을 모금을 해서 모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그 모금액을 갖고 피해 가구들한테 지원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또 그 과정 속에서 제가 16개, 17개 시도지사들한테 좀 17만 원을 좀 같이 좀 지원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대구 같은 경우는 그걸 깜박 잊었다고 그러는데 제가 홍준표 시장한테 얘기했더니 1억이라고 보내줬어요. 이웃에서는 3천 이렇게 보내주고 1억이라고 보내주고 그래서 제가 이 성금 모금을 하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요즘 젊은 사람들에 의한 앵벌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역할들도 저는 마다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고 그래서 일단 성금이 이제 2월 말까지 이제 거치는 그런 부분을 갖고 이제 피해 가구들한테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지급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많을수록 좋은데 그걸 재정으로 한다고 그러면은 다시 우리가 있고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요. 지금 법이나 규정이 있는데
이제 법과 규정적인 부분에서 저축이 안 되고 이렇게 십실반으로 성금을 모아서 더 지급을 하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진행 과정 속에서 어려움이 있지만은 저는 피해 주민이나 피해 가구들하고 이 어려움을 같이 나눈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사님 마무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네. 지금 한 언론 보도에서 좀 무소속으로 좀 출마하신다고 그런 좀 언론에서 나온 거 있는데 왜 이렇게 좀 불협화음이 있고 국민의힘에서 이탈 탄핵에는 이탈 조짐이 비었는데 그 이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도 정치를 오래 하면서 언론에 나오는 기사들을 안 볼 수가 없는데요. 그것도 이제 공천 과정이 그렇기 때문에.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이런 부분들은 이 민주당에서 좀 나오는 것보다는 조정치열이더라고. 완전 조정치열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또 이 공천 때는 언제든지 말이 구성에 나오고 구석에 또 서로 당중도 나오고 여러 가지 그러는데 그나마 이 국민의힘은 공천 갈등 이 부분은 일정 봐도 다행이고요. 그리고 이제 홍문표 의원님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답변을 하면 지금 상태에서는 여러 가지 마음도 상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좀 여러 얘기들도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저는 무속이나 이런 부분으로 결정을 저는 하지 않으리라 저는 이렇게 봐요. 그렇게 보고 또 결정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본인 스스로도 이 어떤 경우에는 이 정리할 시점에 좋은 이미지를 보여줄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고 또 본인이 얻는 그런 결과도 제대로 얻을 수가 없고 서로 뭔가 상처만 남는 또 결과도 좋지 않는 그래서 그런 형태의 결과 나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깊이 판단해서 저는 올바른 결정을 하리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홍문표 그다음에 또 양승조 또 이런 분들만 많이 물어보시네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께 쓴 것은 어제 거기에 이제 투기자들도 있었고 대략 많이 밖으로 토론의 과정들이 나왔겠지만은 저는 충남도지사의 입장에서 국가를 경영하는 대통령하고 토론회 속에서 충남의 지금 현안 문제들은 얼마만큼 의제에 올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답을 받아내느냐 하는 그 부분이 이제 토론의 의미를 부여했는데요. 또 사실은 이 토론회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대통령실의 토론하고 저희 도하고 의제에 대해서 논의를 합니다. 논의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대통령실의 실무자들이 얘기하는 부분으로 하게 되면 저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의제를 선정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사실은 의지하는 많은 그런 좋게 얘기하면 협의, 그다음에 나쁘게 얘기하면 서로 삽바싸움을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고 결과는 좀 만족스러운 그런 결과를 얻어냈다. 그런 또 결과 내용들을 좀 세부적인 그런 부분들은 우리 또 출입하는 우리 기자분들하고 같이 좀 공유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그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맙고요. 또 지켜봐 주시고 이런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될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고 또 비판도 해주시고
뒷받침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기자회견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